내가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 게 맞을까? 왜 이렇게 늘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모여. 안녕, 운동과 복싱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첫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되었어. 복싱을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지만 언제나 워밍업이 필요하듯 기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트레이닝의 원리야.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면 이 원리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바로 자신의 몸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복싱 실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프로그램은 모두 이 트레이닝의 원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막연히 운동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권태를 느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이 원리를 참고하여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첫걸음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레이닝, 즉 훈련이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어떤 동작을 반복하면 힘이 강해지고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한다면 어색하던 것이 자연스러워져. 너무 막연한 설명이지.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트레이닝에 대한 막연함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정의된 내용을 말해줄게. 트레이닝의 원리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후기 수준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한계성의 원리.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야. 와닿지가 않아.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마구 내 귀를 때리는데 마치 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하지만 여러분 옆에는 내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자. 특이성의 원리. 트레이닝은 마술상자가 아니다. 내가 수많은 운동 파트너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 바로 특이성의 원리를 무시한 운동 방법이지.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볼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 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질까? 빠지지 않을까? 정답은 빠지지 않는다야. 특정한 운동을 하면 특정한 결과만 나오게 돼 있어.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미디어의 공격에 살이 빠지는 조건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 이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살이 빠지는 조건은 바로 칼로리 소모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먼저 몸에 축적된 탄수화물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야 돼. 그리고 나면 드디어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물론 이 원리에 의하면 복근 운동에 의한 근육의 움직임도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일정 운동량에 도달하면 탄수화물을 전부 사용하고 지방을 사용하게 되겠다. 하지만 복근 운동의 칼로리 소모량은 극히 적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하는 시점을 계산을 하자면 약 2시간을 쉬지 않고 복근 운동을 해야지만이 도달하게 된다. 2시간을 복근 운동을 하고 드디어 살을 뺄 수 있는 시점에 왔을 때는 근육은 무리해서 파열되고 엉덩이는 굳은 살로 새까맣게 변하게 되겠지. 자, 특이성의 원리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겠지? 원하는 목표에는 정확한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알려주는 방법들은 정확한 운동 방법만 소개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도록. 자, 두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 신체의 근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에 적용되어 있는 무게 이상으로 근육이 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야. 쉽게 얘기하자면 팔을 두껍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나무 젓가락을 들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이와 관련된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헬스장을 방문하면 쉽게 볼 수가 있어. 힘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동 방법이지 가벼운 무게로 하는 신용만 하는 것, 바로 과부하의 원리를 거스르는 운동 방법이야.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 사실 이 고통은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운동 5일째부터는 익숙해질 거야. 개인차가 있겠지만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바로 나처럼. 성장하고 싶다면 근육을 지치게 만들어라. 세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와 겹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점진성의 원리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초기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운동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원리야. 흔히 운동 초기에는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본인의 운동 능력을 잘 모른 채 능력 이상의 수준으로 운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점진성의 원리를 무시한 채 패기만으로 운동을 한다면 부상이 오거나 또는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는데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어. 처음에는 가볍게, 갈수록 무겁게. 참 쉽지. 네 번째는 초기 수준의 원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재된 체력 수준이 있어. 이것은 평소의 생활 패턴이나 타고난 체력 수준에 영향을 받아. 초기 수준의 원리는 체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운동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체력 수준이 좋은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원리야. 만약 자신의 신체 능력이 전보다 더디게 성장한다고 느낀다면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의미도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다섯 번째는 개별성의 원리. 만약 같이 운동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한 번쯤 느껴볼 만한 것인데, 같은 운동을 같은 스케줄로 하는데 파트너는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간 적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의심과 함께 약간의 열등의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개별성의 원리는 같은 운동을 해도 개개인에게 다른 결과를 반영한다는 원리야. 누구에게나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 그러니까 운동에는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자. 6번째는 가역성의 원리. 한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체력 수준과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돼. 운동을 그만한다면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거든.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수개월 안에 그동안 운동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말지. 가역성의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야. 열심히 운동을 했었다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거라고 안심하면 안 돼. 7번째는 한계성의 원리. 이 부분은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야. 왜냐하면 한계성의 원리는 누구나 타고난 유전적 체력 수준이 있으며 그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원리지. 나도 한때 최고의 운동선수만 모여있던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운동하면서 나의 한계를 느껴본 적도 있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생각, 다른 운동 방법이 나의 한계점을 더 높여줄 수 있었어. 만약 올림픽이나 세계 무대에 나갈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고. 이 모든 트레이닝의 원리는 근육의 성장 원리에 입각해서 탄생한 원리야. 신체의 모든 움직임은 근육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은 높은 운동 능력의 기초가 돼. 근육은 수만 개의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로운 자극, 즉 높은 부담을 받으면 약한 근섬유가 파괴되어 버려. 근육의 성장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파괴되었지만 회복이 될 때 더 굵고 질긴 근섬유가 만들어지거든. 한번 파괴된 근육은 회복하는데 약 48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 초기에는 높은 강도의 운동을 매일 하는 것보다 3일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지. 과운동에 의한 근육이 너무 많이 손상되면 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행동에도 장애가 생기고 회복하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가역성의 원리. 너무 오래 쉬면 초기 수준으로 돌아간다. 초심을 잃지 마. 욕심이 앞서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1보 전진, 2보 후퇴하는 사태가 생겨버리게 될 거야. 트레이닝의 원리에 따라서 운동 계획을 잘 세워보길 바래.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편에는 러닝, 즉 달리기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기대하라고. 그럼 이만.